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김동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2주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강처럼 들어온 겁니다. 이번 주로 우리 온매쇼에서 2강으로 인사를 좀 드리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체크를 했고요.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현장세가 사실 조정이 지금 2년째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보면은 조정이 2년이긴 한데 그 중간에 반짝 상승이 반도체 위주로 2017년도 구간에만 있었고, 사실 보면 그 2017년도 구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장세를 제외하면은 물론 그 전에 바이오 장세도 있었고 중국 소비재 장세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업종 섹터별로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지금 2019년이죠. 재정 위기 이후에 시장의 조정인 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한 8년 정도 길게 조정이 오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그 어떤 업종별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미국은 대세 상승이었고, 우리 시장이 올해까지 조정을 지금 많이 받았고,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9월 8, 9월 코스에서 조정을 좀 받고 그냥 9월 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목들의 흐름이나 혹은 변동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랄까 한번 시쳇말로 푸닥거리를 한번 했어요. 주식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같은 것들도 한번 반대매매가 한 2조 원, 3조 원 이상 이렇게 나와버리는 양상도 있었고, 산전수전을 지금 시장이 다 겪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기 중심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론적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멘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주식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의 대상, 그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수하는 주식, 그리고 그 시장은 경기와 연동하고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 연동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대상 자체는 충분히 투자에 가깝다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상당히 도박적입니다. 주식시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동산 투자도 있고 주식 투자도 있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채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쉽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딱 놓고 봤을 때,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과 함께 장기 상승을 해왔으니까 손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아주 극소수의 수익을 보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들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중간중간에 큰 폭의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변동성 때문이에요. 잠깐 크게 올랐다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예 회복이 안 되는 주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시세를 우리는 숫자로 항상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요즘은. 예전 같은 경우는 PC라도 켰어야 되는데, 이제는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분초 단위로 내 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변동성이 투자자 스스로를 항상 찌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변동성까지 시장의 어떤 변동성까지 나와 버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투자 심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식 투자든 매매든, 여러분들 중에는 기업의 내용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시세 내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매 위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든 매매든 그건 스타일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가치 투자 내지는 기업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시장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결국 둘 다 시간적인 접근이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자, 시간은요, 우리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걸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감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물론 예상대로 뭐 세상 만사 계획대로 되진 않죠. 주식 투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주식은 위아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죠? 일방통행이 아니죠. 그냥 뭐 무질서하게 상하방 통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시간대로 그대로 감수한다고 해서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애초에 주식을 매수를 하기 전부터 이 매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감수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적인 상황을 내가 활용을 할 것이냐 이걸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걸 미리 정하지 못하면 자의가 아닌 상황에서 주식을 팔게 됩니다. 혹은 못 팔게 됩니다. 자, 장기 투자를 더 쉽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다. 주식을 단기 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시세에 대한 판단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테크니컬적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투자는 아무래도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직접 공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간접적인 뭐 내용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을 믿고 좀 기다리고 주식을 좀 뭐랄까 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좀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투자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투자에 있어서 유형별로 어떤 시간 활용에 있어서 이거 제일 기본적이죠.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기다리는 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거의 이상적이죠. 이렇게만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돈 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주식을 낮게 사가지고 높게 판다라는 얘기거든요. 싼 주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건 뭐 그런 건 차치하고요. 그건 다른 분석적 요인이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시간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 싸다라는 개념은 시장에서 크게 이게 부흥되지 못하는 주가, 즉 시장에서 크게 이슈 내지는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소외되어 있어야지 주식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런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서 이 주식이 크게 가치를 발휘할 때까지 그 시간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한정입니다. 내가 기다리고자 하는 주식의 내용, 그 기업의 내용만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보통은 뭐 한 1, 2년 안에 좋은 주식들 1, 2년 안에 한 번씩은 움직여 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무한정 기다린다는 정도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고. 이걸 제일 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 투자자는 현존하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기업의 내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즉, 이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더 비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시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 중요하지 않다는 거의 무한대에 대한 얘기죠. 시간 무한정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무한정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다만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기다려서 파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연간 단위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연간 단위. 1년, 2년 이렇게까지는. 그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 내지는 가격을 보고 하는 투자잖아요. 이 지금 사가지고 이게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부동산은 여러분들 손절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주식 투자의 방법, 부동산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팔고, 2배가 올라도 쉽게 팔지 않고, 3배가 올라도 쉽게 팔지 않고,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이게 바로 시간인데, 이 정도 감소하지 않고 장기 투자한다? 그거 장기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 차트 매매인 겁니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러니까 이 싸다라는 게 무너지는 요 기준은 기업 가치의 훼손이 되겠죠. 기업 가치가 훼손이 안 되고, 뭐 장기적 가치는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 뭐 단기적인 악재나 실적 같은 걸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가 보존되는, 영속 가치가 보존된다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못 견디고 가치 보고 들어갔다가 밑에서 손절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손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시간을. 또 하나는 추세 전환. 이건 기술적인 어떤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 추세가 전환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뭐 여백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하락 사이클이다. 한 3, 4년짜리 하락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주식이 한 2년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여기 추세 전환 아니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한 1, 2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깨질 때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죠. 이거 뭐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보고 큰 대추세, 장기 추세 보고 전환점에 사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식도 기본 회사 내용들 좀 검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추세 매매도 기업 내용 좋으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거죠. 추세가 깨질 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꽤나 긴 시간을 기본적으로 담보해서 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단 별 생각 없이 샀는데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는, 그래서 물려서 기다리고 있는, 저는 이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아니,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아서 이 돈을 살려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애써 투자라고 적은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갈 생각은 없었지만 손실이 나서, 하지만 회사 내용은 괜찮기 때문에 뭐 기다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유형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 안에 모두 지금 보면은 시간이 녹아 있는 건데, 그 시간을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면 그냥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단기 투자도 마찬가지. 단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는 매매이죠. 하지만 단기 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단기 매매는 어떠합니까? 오늘 보통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요,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 상담, 제가 오늘도 상담 코너 진 시즌을 하고 왔는데, 상담 코너 보면은 매수 단가 딱 보면 다, 이 추격 매수구나. 보입니다. 밑에서 한 주가가 한 3, 40%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위에서 잡았구나. 이건 뭐냐? 사는 그 시점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면 지금보다 더 빨리 올라가겠지? 지금부터 당장 수익이 날 만한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돈 놓고 돈 먹기죠. 소위. 이게 아주 도박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매매는 기본적으로 도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매매는 투기의 범주로 넣는 거고요. 추격 매수하는 거잖아요. 추격 매수해서 내가 바로 안 움직이면, 자,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OLED 관련주들 한 달 만에 한 20% 올라왔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20%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는 거는 이게 5G 관련주처럼 막 날아갈 것 같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그죠? 주가가 한 20%, 30% 올라왔는데 별 조정도 없는데 덥석 잡는 이유는 그 KMW처럼 갈 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손절매도 해야죠. 자, 추격 매수를 하고 손절매도 하고. 그럼 이건 매매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1, 2주 안에 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손절매도 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는 그래서 무조건 손절매도를 해야 돼요. 애초에 추격 매수라는 방법 자체가 손절매도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탄력적으로 돌파해서 치고 나갈 것 같아. 샀는데 못 치고 나가면 빨리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안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계산을 안 하니까 제가 상담 진실이든 뭐 종목 상담에 나가면은 아, 이분은 추격 매수했구나. 보이는데 그냥 물려 있어요. 왜? 애초에 계획 자체가 시간 계산이 안 돼 있는 거. 그건 가격 계산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매매를 어느 정도의 단기 사이클을 받는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탄력적인 수익을 빠르고 탄력적인 수익을 여러분들이 노린다. 그런 분들이 개별 탄력주, 테마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탄력적인 고수익을 노리고 매수를 했는데 만약 손실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애초에 계획하고 완전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방법. 주식은 추격 매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단기 매매도. 자, 재상승을 예상을 하고 조정 시에 매수한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조정 시 매수를 하면서 또 되게 빨리 수익이 나길 바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식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올라탄다. 그건 뭐예요? 달리고 있는데 올라타서 계속 달리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조정 들어감 자체가 매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빨리 나가야죠. 이따 예를 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역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경우 많이 올라온 주식이 그림으로 제가 그냥 여기다 바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이 이렇게 조정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식은 달리고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달렸던 주식이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나온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약한 종목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시세가 약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오늘 내가 사는 시점부터 바로 올라갈 걸 기대한다? 기술적 엄청난 감각이 있어야 되고 테크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확률은 낮아요. 왜? 주식은 반작용보다는 관성 우선이거든요. 가던 게 더 가는 게 우선이지 약하던 게 돌아나가는 힘보다는 강한 게 더 강하고 약한 게 더 약한 관성 우선이에요. 반작용보다는. 그건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충격 파동이 강하고 조정 파동이 약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내가 요만큼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 조정이 좀 더 시간적으로 길게 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떨어졌다가 돌아 나온다든지 이 경우를 가정을 하고 조정시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조정시 매수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왜냐? 조정시 매수를 하게 되면 예상 저점이 이탈되면 또 손절도 해야 돼요. 난 요만큼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매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난 조정이 요 정도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단기 조정 보고 매수했다면 손절매 필요한 거죠. 혹은 반대로 지금 그려드린 이런 단기 조정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 여기서 내가 만약 매수를 한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매수를 한다면 조정권에서 저점 분할 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주식은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사가지고 기다리고 혹은 밑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현금을 들고 있어 지켜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올 때 여기서 좀 더 산다든지 혹은 돌파할 때 더 산다든지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 뭐 이렇게 나갈 계획을 세우고 매수조차 일정 기간을 잡고 매수의 계획을 잡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주식이 이런 큰 흐름 자체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갔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간적인 감수, 예상,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에는 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난달에 강했던 주식을 내가 샀어요. 이 계획을 세우고. 근데 이거 기다릴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눌림이니까 요건 이렇게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고 사서 모으는 동안 다른 주식이 움직이고 있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치밀하게 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소위 양떼몰이, 개미몰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이거 좋구나 무르르 거기 갔다가 저거 좋구나 무르르 거기 갔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단기 고점 매수만 하는 거예요. 단기 고점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력적인
단기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손절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내가 저점 분할 매수하려고 했던 주식이 이게 또 나중에 치고 나와 버리거든요. 죽도 밥도 아니고 계속 손절만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손절 피로감 때문에 안 움직일래 기다릴래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마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만 못한 매매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동안도. 이게 바로 내 기준으로 매매 시간적인 계산을 못해서 그래요. 물론 시황을 보고 종목들을 보는 능력에 대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 기간이 여러분 1년 이상이다. 자, 투자 기간에 따라서 똑같은 종목의 매매 투자 의견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A라는 종목인데 이 주식을 1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1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 해당 A 주식은 1년 이상을 놓고 보면은 적극 매수 대상이에요. 이건 뭐 사서 그냥 놔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번다. 이런 주식들 지금도 많아요. 근데 동일한 주식이 한 3에서 6개월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박스권일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역으로 한 1개월 이내로 보면은 이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되게 안 좋은 주가 움직임인데 똑같은 주식이에요. 똑같은 주식을 그 투자 매매 기간을 얼만큼의 기간을 잡고 그 주식을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기업이라고 다 똑같은 투자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는 그냥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얼마 이렇게 쓰죠. 왜? 증권사는 대개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권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권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은 다 기본적 분석 가지고 실적 가지고 얘기하고 가치 가지고 목표가를 정하는 것처럼 써요. 레포트를. 근데 실제로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목표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면 목표가 따라 올라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더 좋다 그러고 주가가 약해지면은 목표가가 이 위에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목표가 낮춰야 되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고 증권사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투자자는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이 주식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의 투자 의견은 다른 거예요. 자, 예로 제가 종목 이게 참 이론적으로 너무나 실질적으로도 진행을 했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 당시에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이라서 포스코는 제 교육에 자주 나오는데요. 포스코가 그렇죠. 자, 포스코의 이 위치를 보세요. 제가 언제 어느 시점인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 포스코가 15만 원이었어요. 포스코 같은 대형사가 큰 엄청난 적자로 자산을 다 깎아먹지 않는 이상은 기업의 내재 가치는 잘 안 바뀌어요. 지금도 포스코의 그 내재 가치는 뭐 한 40만 원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현재도 20만 원대니까 싼 거고. 근데 15만 원, 이 당시에 포스코가 배당만도 한 8천 원, 9천 원 이렇게 줬어요. 사서 그냥 놔둬서 연말까지만 가도 그냥 배당 무위험 수익만으로도 한 5% 가까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이었어요. 이런 주식은 사가지고 놔두면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 웬만한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수익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 지금도 시장에 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한 배당까지 생각하는 거면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이 당시가 이제 연초고 하니까 연말 연초였으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12월, 1월 이렇게 걸쳐 있을 때니까 여기 사서도 배당을 먹었던 거거든요. 여기 사서도. 근데 여기 사서도 또 똑같습니다. 그 밸류 메리트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싸서 사는 거니까 뭐 올라갈 때까지 갈래? 한 1년, 2년 가볼래? 이런 자금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1년, 2년 동안 안 움직여도 되는 돈 들어가야 되는 거죠. 1년, 2년 동안 안 움직여도 되는 돈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3년, 4년 이상 여유 있는 돈, 즉 급하지 않는 돈을 이런 주식에다 갖다 넣는 거죠. 그죠? 뭐 한 6개월 뒤에 뭐 아파트 중도금 내야 된다. 3개월 뒤에 중도금 내야 된다. 전세값 내줘야 되는 돈이다. 이런 거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죠? 그건 돈 자체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물론 시간 한정적인 돈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지만 자금의 성격도 그렇고 내 스타일 자체도 이거 사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나 6개월, 1년 못 기다릴 것 같은데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난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싫어. 잘 못해. 이런 분들에게는 엄청난 찬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15만 원대에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가치 반등이 시작됐네. 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플러스 20%가 나왔고, 그죠? 근데 이 주식을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에 따라 달라요. 아, 뭐 한 20% 정도, 1년에 한 20% 정도면 나오면 땡큐네. 그러고 사신 분들은 여기서 팔 수도 있어요. 왜? 뭐 저항권 왔고 기술적으로도 역배열의 단기 급반등이고 싼 주식이지만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20% 나왔으니까 먹고 챙기면 그만이에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왜? 아, 박스권 갈 것 같은데? 먹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포스코 15만 원에 사가지고 20만 원에 팔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주식은 털린 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러고 나서 4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20만 원 올라가서 20만 원에 누군가가 여기서 매도했다. 20% 수익이에요. 20%라는 큰 수익을 확정 지은 거잖아요. 나 20% 돈 벌었잖아. 1억 원어치 샀으면 2천만 원 번 거예요. 그죠? 1년 갈 생각했는데 뭐 짧게 올라와가지고 한 달 만에 20%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박수 받아 마땅하고요. 그 돈 지켰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이 4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죠? 같이 보고 그냥 계속 가져갔으면은 뭐 플러스 100%까지 시세가 났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가지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이거는 애초에 이 주식이 적정한 가격대가 한 30만 원이다 생각한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건 3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생각한 사람들이 30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시세를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 내가 생각했던 시간만큼, 내가 그 시간과 연동해서 계산했던 목표만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항상 내 선택을 뒤돌아보면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20만 원에 이익 실현한 사람은 제가 박수받아 마땅한 정말 잘한 투자예요. 내 돈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남의 수익을 생각해요? 아, 이거 안 팔았다면 이 계산을 항상 여러분들이 해버리니까 멘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돈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벌었는데. 그죠? 15만 원에 사고 20만 원만큼의 수익이 났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수익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에 20만 원의 이익 실현이 안 돼요. 왜? 지난번에 내가 20만 원에 팔았는데 40만 원 갔잖아. 이 지난번 내 선택에 대한 후회 내지는 아쉬움 내지는 욕심 때문에 다음번에도 20% 수익 구간에서 실현을 한다면 정말 주식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 계산도 없고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목표치도 없고 그냥 무한 수익 욕심만 내고 모든 수익은 다 내 거가 됐으면 싶고 모든 하락은 다 피하고 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그 시간을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내 수익의 어느 정도의 어떤 목표치 자체를 세우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20% 30% 수익 냈잖아요. 빠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난 원래 30%한 1년 생각을 했는데 난 한 30% 1년 생각을 했는데 2달 만에 30%가 나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4시간 1년을 이미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1년을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을 또 찾아요. 신중하게, 천천히, 그렇게 길게 보는 투자자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거 팔고 나서 얼마 더 올라가지 계속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내가 1년, 2년을 볼 만한 주식을 찾아서 그런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을 활용하고 내 시간으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남의 시간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 이 주식을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잖아요.
이 시간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여기 사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보고 팔았다면 여러분들 제 말에 지금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건 뭐 잘한 투자입니다. 이건 박수 받아야 됩니다. 왜냐? 박수가 누가 남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잘했어. 20% 수익 축하해. 확정 수익이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내 돈을 뺏길 수 있어요. 왜?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확정 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나는 승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주식이 2배가 더 올라서도 나는 패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패자라고 생각해요. 왜? 이 4시간이 아닌 이 시간을 계속해서 돌아보거든요. 아, 팔고 나서 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시간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시간을 항상 뒤돌아보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장 기대감에 주식이 10배 상승을 했어요, 이미.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면 그냥 횡보밖에 안 돼요. 근데 호실적 전망돼요. 전고점 돌파 중이에요. 자, 이런 주식을 봅시다. 신라젠이에요. 자, 신라젠이 여기서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0원까지 한 4-5달 만에 5배가 올랐어요. 엄청 비싸죠. 뭐가 중요해? 그리고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은 후덜후덜 조심해야죠. 뭐 장기 투자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넘어가고 있다. 이거 여기서 살만해요. 근데 이렇게 사면서는 기술적 매매 해야죠. 요만큼 있는 요 자리 깨면 안 돼. 왜? 이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물리면 엄청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손절가 여기 잡고 이건 단기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속도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 올랐던 사이클이 이만큼이 한 달, 이만큼이 한 달이니까 한 달 이내 탄력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적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치 시간이고, 그리고 하락에 대한 감수 요만큼이죠. 이 밑으로 가가지고 한 달 기다려봐야 수익 안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죠. 그랬을 때 성공을 하면은 뭐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요만큼 먹고 팔든 그건 뭐 자기 마음이에요. 여기 5만원 사가지고 뭐 한 7만원까지, 한 6만원대까지 20-30% 먹고 팔고 더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여기서 먹고 팔았는데. 그죠? 끝까지 안 먹어도 돼요. 내가 먹고 팔면 그만이야. 근데 내 시간대로 그냥 계획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했든 그리고 나서 내 매도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후회하지 않으면 돼요. 왜? 나는 먹고 팔았으니까. 수익 내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나는 이익을 실현하고 내 돈을 이만큼 시세 차익을 내고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이 내가 계획했던 시간 안에서 충분한 극대화된 수익을 올린 거죠. 그럼 다음 매매 또 신중하게 다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팔고 더 올라갔는데 그 생각해보면 다음번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고수들은 본인의 원칙을 지킨다. 이게 바로 내 원칙에서 시간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난 요만큼의 수익, 요 정도의 탄력이면 이익을 실현한다. 물론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좀 다른 기법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극대화시키는 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극대화 못 시켜도 돼요. 누가 수익률을 나랑 타인의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기초자산을 가지고 나는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공한 투자자가 돼요. 누가 시장이 이만큼 수익 냈는데 넌 왜 이거밖에 수익 못 냈어? 저희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투자가 더 여러분들보다 더 환경이 힘든데, 왜냐하면 시장과 비교받고 이 업계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프로니까. 근데 못하면은 비난받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근데 내 개인 투자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 일개 투자자로 돌아가잖아요. 저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장이 좋은데 내가 수익이 좀 덜 났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부터 다시 또 신중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속도에 막 쫓겨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는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과 내 수익률을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니까 그 내 돈을 그 시간에 맞게끔 컨트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신라젠이랑 똑같은 종목을 그 구간 한참 지나가지고도 여기서도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이 7만 원대에서도 한참을 급락 나왔다가 급반등 나왔다가 수렴해가지고 이거 다시 갈까 못 갈까. 근데 약간의 단기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샀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못 가면 위험해. 떨어지면 큰일 나. 손절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겠죠. 마이너스 한 5% 손절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는 뭐 아시죠? 10분의 1 토막 난 거. 이런 식의 매매 계획을 세울 때 이건 뭐 길게 가져가겠다도 아니고 내용도 없으니까 차트 보고 여기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나? 기술적 접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니 종목을 한 개만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뭐 다들 보고 계시는 5G 대장주 KMW도 지금 이만큼 이렇게 왔잖아요. 5G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죠? 5G가 실적도 좋고 성장성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의 KMW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의 KMW는 그런 뭐 실적인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신규 접근은 저걸 어떻게 신규 접근해? 여기 신규 접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일주일 사이클로 볼 정도의 종목으로서는 충분해요. 매매 손절 라인 어디 잡아요? 이만큼 타이트하게 잡는 거예요. 여기만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여기 며칠입니까? 한 닷새, 엿새 정도 되죠. 요만큼의 사이클 보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 스타일에. 그리고 만약에 사가지고 하루 이틀만 안 움직였다 바로 손절해봐야 뭐 한 1, 2% 안쪽에서 되겠죠. 엄청 타이트하게. 성공하면은 요 단기 사이클 한 10%니까 먹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종목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내 투자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 PPT로 돌아와서. 이게 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네요. 오메슈가. 내 투자 시간을 지배하는 걸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건 차후에 제가 뭐 교육 프로그램 딴 데서 한 번 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단기 자금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은 일단 내 멘탈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환경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단기 자금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필요한 자금. 뭐 언제까지 필요한 자금. 전업 투자자가 손해볼 확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그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 출금해야 되니까. 그거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혹은 레버리지. 뭐 신용 쓰고 신용 쓰게 되면은 변동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나오고 계속 이자도 내야 되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쫓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쫓기면 내 시간을 내 스스로가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상황에 돈이 쫓기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매매를 해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주식하고 남한테 줘야 되는 돈 주식하고 어디다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 돈 주식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다릴 거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항상 주식을 판단하고 시장을 판단할 때 결정하셔야 돼요. 잃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손해보면 누구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도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나는 이만큼의 손실을 보면서 이만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애초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계획하고 매매를 하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매수 매도의 결정은 나의 시간을 계산해서 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을 활용하는 매매 투자의 방법은 분명히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힘들어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기중심적인 매매, 내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장 휩쓸리기 십상이다라는 점으로 핵심 요약 정리해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요, 이런 교육 내용들 좀 더 진행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감사했습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